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각종 신무기와 새로운 전술이 쏟아지며 현대전의 양상을 완전히 바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해군력이 없다시피 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러시아를 상대로 해전에서 우위를 점한 끝에 흑해 제해권마저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전 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강력한 공격력을 갖춘 슬라바급 미사일 순양함이자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 전투함을 여러 잃은 러시아는 이제 수상함대 운용을 포기한 채 잔존 전력을 후방으로 대피시키는 굴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전력을 흑해에서 몰아낸 우크라이나는 올 연말 건국 이후 처음으로 현대화된 전투함을 획득해 제해권을 완전 장악할 전망입니다.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의 새 전투함은 미국이나 서방 국가가 아닌 튀르키예에서 건조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 튀르키예일까요? 튀르키예의 전투함은 아다급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해 자국 해군에 배치하고 수출성과도 제법낸 초계함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헤트만 이반 바제파, 헤트만 이반 비오프스키라는 이름으로 두 척을 도입할 예정인 아다급 호위함은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수출도 진행 중일 정도로 잘 팔리는 군함입니다. 튀르키예는 국가 차원의 수상전투함 건함 사업인 MILGEM 프로그램 일환으로 2,500톤급 다목적 초계함 아다급을 개발했습니다. 이 초계함은 크기는 작지만 성능은 상당히 우수한 초계함으로 특히 레이더가 우수하고 효율적 공간 설계 덕에 확장성도 좋은 편입니다. 튀르키예 해군과 파키스탄 해군이 각각 이 아다급 4척을 도입 중이며 말레이시아도 3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튀르키예의 군함 수출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군사와 안보 문제 전문 포털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연안 초계함 배치2 함정에 한국 방산업체 LIG넥스1이 생산하는 단거리 함대 공미사일 해공을 장착할 것이다. 이것은 말레이시아가 튀르키예산 군함에 탑재할 주력 방공무장으로 한국산 미사일을 지정했다는 말이었는데요. 대체 해공은 어떤 무기이길래 말레이시아가 튀르키예산 군함에 탑재해달라며 요청까지 한 것일까요?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의 보도 전에도 이미 네이버뉴스는 지난달 6일부터 9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방산전시회인 DSA 2024 관련 기사에서 말레이시아의 연안 초계함 배치2 함정의 대공미사일로 한국의 해공이 선정됐다고 보도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네이버뉴스는 해공이 쿼드팩 형태로 총 16발이 장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만약 말레이시아가 해공을 도입한다면 해공이 공식 수출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고 LIG넥스1이 양산한 해공은 길이 3.08m, 최고 속도가 마하 2, 최대 사거리가 20km인 단거리 함대 공미사일입니다. 한국군은 미국 레이시온이 개발하고 한국 해군 주요 함선이 도입한 림 116램을 대체하고 근접 방어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해공을 개발했습니다. 해공은 초고주파 레이더 센서와 적외선 영상의 이중모드 탐색기를 이용해 전천후 운용이 가능하며 대함유도탄은 물론 항공기와 수상함정 등 다양한 표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해공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하나로 미국의 림 116램 미사일을 대체하려는 한국군의 대체 전략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말레이시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군이 사용하는 CAMM-2R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튀르키예 해군의 오리지널 아다급에는 미국산 림 116램 21연장 발사기가 방공무장으로 탑재됩니다. 이보다 좋은 옵션을 선택한 파키스탄 해군용 바브르급에는 영국제 CAMM-2R이라는 고성능 방공 시스템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도입하는 두 척에도 함대 공미사일이 실리는데 현재로선 프랑스제 VL 미카 미사일이 유력 후보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처럼 CAMM-2R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말레이시아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자신들이 도입하는 튀르키예산 전투함에 한국제 방공무기인 SAAM-400K 해공 탑재를 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의 이목이 해공에 쏠린 겁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는 신형 초계함용 방공무기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 입찰조차 실시하지 않고 한국의 해공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은 올해 5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방산전시회 DSA 2024에서 자신들이 구매할 신형 초계함 모형과 함께 한국형 수직발사관 해공 탑재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연안 임무함정 2차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다급 3척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비슷한 함급은 대부분 함포 뒷부분에 수직발사관 구역을 두고 함대 공미사일을 설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면 말레이시아는 신형 LMS의 헬기 경납고 윗부분 양연에 각각 2셀씩 총 4셀의 KVLS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말레이시아가 경쟁 입찰도 없이 그것도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한국제 함대 공미사일을 탑재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튀르키예 해군 아다급에 장착된 미국산 램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무기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거리가 9km로 매우 짧은 데다 수직 발사관이 아닌 연장 발사기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램이 채택한 MK49 21년장 발사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의 미사일이 들어가는 게 장점이지만 목표물이 날아오는 쪽으로 일일이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여러 방향에서 날아오는 표적을 동시에 막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한미사일이나 새로운 타격수단으로 각광받는 장거리 자폭 드론은 요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발사 후 표적 주변을 크게 우회하다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돌진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램은 이런 유형의 공격에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램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함대 공무기인 영국제 CAMM이나 사거리 연장형 CAMM-ER인데요. 이들이 성능은 어떨까요? 이들 모델은 수직 발사관을 사용하는 최신형 미사일이고 성능도 우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유 공간이 얼마 없는 아다급에 설치하기엔 덩치가 크고 가격도 비싸다는 것입니다. CAMM은 영국제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이 원형인데요. 원래 비싸기로 유명한 아스람을 기반으로 만들었기에 CAMM 가격도 상당히 높습니다. 최근 이 미사일을 대량 도입한 폴란드는 발당 약 3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 한 발이 12억에서 13억 원에 판매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 이 같은 램과 CAMM의 문제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해군이야말로 말레이시아 해군으로선 최적의 선택지입니다. 해군은 KVLS 셀당 4발씩 장착됩니다. 한국은 각종 지원함에 큰 개조 없이 탑재하기 위해 해군 전용인 단축형 KVLS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덕에 말레이시아 해군 초계함에도 이렇다 할 개조 없이 해궁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해궁 사거리는 램의 2배인 20km 이상인데다 무선주 파수와 영상 적외선 시커를 모두 사용하는 덕에 명중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격도 발당 10억 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야말로 제한된 예산 안에서 방공무장을 골라야 하는 말레이시아 해군으로선 여러모로 적합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한국제 방공무기인 SAAM-400K 해군과 이를 발사하는 플랫폼인 KVLS의 장점은 최소 공간만 확보되면 어디든 장착할 수 있는 컴팩트함에 있습니다. 한국 천왕 봉급 상륙함의 경우 후방 크레인 1기를 철거한 자리에 KVLS 1세를 장착해 해군 미사일 4발 발사 능력을 확보했는데요. 큰 비용이나 리스크 없이 함정에 장착해 방어력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해궁입니다. 이런 유형의 함대공 미사일 VLS 운용법을 한국이 처음 고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령 캐나다 헬리팩스급 호위함은 선체 중앙 연돌 좌우에 각각 MK48 VLS 8세를 붙여 16발의 ESSM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MK48 16세를 설치하고 네덜란드 카렐 도어만급 통합 지원함은 헬기 경납고 좌측에 MK48 16세를 일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해군은 닐스 주엘급 초계함 후방갑판에 노출된 형태로 12세를 장착하고 플라이베피 스캔급 고속정에도 같은 형태로 6에서 12세를 배치해 방공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세계 각국 해군이 MK48 VLS를 선체에 추가 장착해 방공 능력을 부여하는 이유는 함대공 미사일이 군함 생존성을 좌우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방식의 함대공 미사일 운용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서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국산 KVLS에 해궁을 장착하는 조합은 MK48 VLS ESSM 조합만큼이나 효과적입니다. 이미 훌륭한 대안을 가진 한국 해군도 기존 군함에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궁을 발사하는 KVLS를 설치하면 종 지원함의 전시 생존성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구급 호위함과 최대 수송함 독도급 마라도함에 탑재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은 SAAM-400K 해궁을 차기 호위함 배치2를 시작으로 차기 상륙함, 차기 기뢰부설함, 차기 대형 수송함 등 우리 해군의 주요 함정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에 해궁이 수출된다면 이제 해궁은 한국 해군을 넘어 글로벌 방산시장에 이름을 알리게 되고 K9 자주포, K2 전차 등과 함께 누구나 원하는 한국 방산무기 리스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